이제 풀어보면 아시겠지만 기출에서도 엄청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예. 이게 지금 특정 구간 내에서 최대 최소의 그래프를 찾게 하는 문제. 여기에 t 주고 여기에 t면 아주 쉬운 문제죠. 사실 뭐 여기가 t 플러스 1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평행이동까지 이제 시키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선 그러진 않았고, 알겠죠? 예. 자, 이 최대값을 하려면 그래프의 모양을 알아야 되니까 미분을 시도합니다. 미분을 해보면 미정계수가 있더라도 정말 대부분의 경우에 인수분해가 가능한 형태로 제시가 되죠. 안 되면 어쩔 거야, 그지? 아니나 다를까 얘를 마이너스 12x로 묶으면 이 안에 있는 2차식이 그냥 바로 쓸게요.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거든요. 그러면 극점의 위치가 마이라고 0하고 a냐? 그렇죠. a가 양수니까. 그럼 마이라고 0하고 a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극점을 3개를 갖고 있는 형태의 최고차의 계수가 음인 뭐예요? 4차 함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그려보면 뭐 이런 거 그려볼 수 있잖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려봤다고 하면 t의 좌측에서 최대값이니까 사실상 얘가 최대값이에요. 그럼 최대값이 이렇게 이 구간의 움직임에 따라서 따라오는 거죠. 여기까지 움직이면 이렇게 따라오는 거 아니야. 여기까지 움직이면 이렇게 따라서 얘가 최대값이 되겠죠. 근데 여기로 움직여도 여전히 얘가 최대이기 때문에 이 구간은 상수함수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 생각을 해보면 실제로 최대값의 그래프는 다음과 같이 얻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생겨요? 아 따가워. 미분 불가능점이 생기죠. 그러니까 저 점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라는 관점에서 그래프가 얘가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게 훨씬 더 좋겠죠.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면 최대값 함수는 다음과 같이 그려질 것이거든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기 위한 조건이라고 하면 사실상 얘의 값이 얘의 y좌표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고, 이해하시죠? 예. 그래서 a를 집어넣었을 때 fa가 a 4제곱 더하기 2a 세제곱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아시겠지만 마이너스 1이잖아요. 예, 마이너스 1 넘어보면 이게 2a 더하기 1이고 이거의 대조관계에 의해서 얘를 인수분해 하시면 a 플러스 1의 세제곱 곱하기 a 마이너스 1 나와요. 이게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그냥 a는 1보다 작거나 같다고 보시면 되죠. 왜냐면 어차피 이거 양수예요. 1차 부등식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내신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왜냐면 되게 알면 빨리 풀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신에 특화되는 문제들이 뭐냐면 내용이 좀 어렵더라도 풀이는 길면 안 돼.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풀이를 너무 긴 걸 많이 꽂으면 사실상 얘들이 시험 문제를 시간으로 다 풀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래서 자주 나오는 소재니까 모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2번을 보겠습니다. 이게 3차 함수의 그래프의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차피 얘가 기울기가 3k 제곱이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기울기가 3k 제곱이라는 말은 변곡점에 대해서 어차피 점대칭이 위치일 거니까 맞잖아. 3차 함수 점대칭이니까 그 접점의 위치를 파악해 보는 게 더 중요하죠. 3차 함수의 그래프의 기항보다는. f'x가 지금 x의 제곱 마이너스 2kx인데요. 얘가 지금 3k 제곱이 되는 위치를 찾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럼 x가 마이너스 k하고 3k 나오는 것 같은데? 그쵸? 그러면 변곡점 얘네 평균이니까 뭐 2분의 k? 아니 k의 대칭일 텐데 뭐 그것도 딱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기울기가 3k 제곱이니까 접점을 생각해보면 평행한 두 직선과 LM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24다. 그러니까 얘가 말하는 건 이거죠. 기울기 3k 제곱이 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있을 거다 라는 얘기죠. 기울기가 평행이니까. 그러면
이걸 이렇게 평사로 메꿀 수 있지 않냐. 이 평사에 대한 넓이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3차 함수는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지나가면서 만들 거니까 이 각각의 접점을 만들어낼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얘가 말하는 접점 마이너스 K는 지금 여기고요. 얘가 말하는 3K는 여기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예. Y좌표는 그냥 마이너스 K랑 3K를 대입해서 계산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가 3K,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K, 마이너스 3분의 4K의 세제곱 더하기 됩니다. 어차피 물어본 게 이제 얘가 넓이가 24다 이런 얘기인 거니까 이걸 가지고 풀면 되지 않을까? 여기의 길이가 얼마입니까? 3분의 4K의 세제곱이죠. 쟤야, 그럼 여기의 길이 얼마야? 뭘 고민하냐? 9분의 4K예요. 왜냐면 얘 기울기는 3K 제곱이기 때문이죠. 고민할 게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렇다. 예. 그러니까 이 평사의 면적을 구하려고 하면 4K에서 9분의 4K를 빼요. 그럼 여기 길이가 되겠죠. 요만큼이 4K니까 그지? 예. 그래서 4K 마이너스 9분의 4K에다가 높이는 3분의 4K 세제곱이잖아요. 이 둘을 곱한 게 24다. 이거 풀면 됩니다. 얘 풀면 K는 2분의 3 나와요. 그림이 필요 없어서 안 그려도 돼. 실제로 그림을 그리면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라고 친구들 무슨 말인지 알겠지? 3참수 딱히 필요하진 않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을 보죠. 4번은 그냥 뭐랄까 문제를 해석 못하는 게 아니고 문제에서 묻는 걸 답변을 못하는 느낌인데 이건 이제 뭐 때문이냐면 미지수가 두 개인 부등식을 다루는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거를 이제 미지수가 두 개인 부등식이라고 이런 생각이 안 드는 친구들은 이제 풀이 끝까지 못 오는 거고 풀이 끝까지 가보면 결국 뭐가 나오냐면 A, B 두 문자에 관한 부등식이 나와요. 여러분 연립부등식 풀지 알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풀어온 연립부등식은 미지수 몇 개? 몇 개냐고? 몇 개야? 아니 연립부등식의 미지수 몇 개냐고 물어보잖아.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연립부등식의 미지수 몇 개냐고요? 제가 몇 개야? 한 개예요. 연립방정식은 미지수 두 개인데 연립부등식은 한 개입니다. 배우면서 그렇게 이상하다고 생각할 문제 없죠. 연립부등식은 미지수 두 개, 연립방정식은 미지수가 두 개고 심지어 세 개짜리도 있는데 왜 연립부등식은 미지수 하나씩밖에 없는 거지? 이런 생각 해본 적 있는 사람? 감사합니다. 자, 왜 하나밖에 안 나오냐면 연립부등식에서 미지수가 두 개잖아요. 연립부등식에서 미지수가 한 개면 해를 어디다 표현합니까? 수직선 위에 표현하죠. 두 개면 어디 표현해야 되냐면 평면에다 표현해야 돼요. 평면에다 표현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요즘 그런 문제들이 잘 안 나오니까 잘 모르는 건데 봐봐. y는 x보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연립부등식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거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2인 원의 내부잖아요. 얘는 y는 x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y는 x 아래쪽이잖아. 그럼 여기 있는 모든 점들이 다 뭐가 되냐면 이 연립부등식의 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요즘 잘 안 나오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게 고1 과정에 독립 단원은 있었어요. 도형의 이동 뒤에 부등식의 영역이라고 해서 변수가 두 개인 부등식이 나오면 이 부등식의 해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평면 위에 어떤 영역이나 뭐 선분 위에 있는 점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면 위의 점이라든가 이렇게 표현되기 때문에 해를 어떻게 표현할 수밖에 없냐면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트레이닝이 다 있었는데 요즘 잘 안 하니까 남도 삭제해버리고 그래서 비중이 많이 축소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가끔 나옵니다. 왜 나오냐면 그냥 이 정도는 생각해낼 수 있지 않을까? 이것도 생각 못할까? 이런 관점에서 나오는 겁니다. 네, 그렇고요. 자, 그러니까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0까지 감소해야 되니까 도함수의 부호는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죠. 그러니까 얘가 바로 문제가 됩니다. 무슨 문제가 되죠? 얘가 이 마이너스 1을 어쨌거나 통과를 해야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통과를 하든 이런 식으로 통과를 하든 이 점은 뭐가 돼요? 부호 변경 지점이 됩니다. 맞잖아.
부호 변경이 되면 이 감소한다 조건에 바로 위배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통과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상태를 유지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저기가 단일근이 아니고 무엇이다? 중근이다 라는 얘기인 겁니다. 이해하시죠? 그러면 여기 2차식이 x 플러스 1을 여전히 인수로 간다는 얘기니까 1-a 더하기 b가 0인 거죠. 그러니까 b가 a-1이니까 실제로 미정계수는 a 하나밖에 없는 상태이긴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두 번째, 이제 이 상태라고 하고 그림을 그리려고 해보면 이 도함수의 그래프는 최고차의 개수가 1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그려지는구나 라고 추측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이고 이런 상태인 건데 2부터 양의 무한대 0까지 감소한다고 했으니까 0은 여기 있어야 되죠. 그죠? 2부터 양의 무한대까지 증가한다고 했으니까 2는 여기 있어야 되죠. 이해하시죠 여러분들? 예. 그러면 F'0은 얼마냐면 B예요. B는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죠. 그 다음에 F'2는 얼마예요? 3 곱하기 4 더하기 2A 더하기 B인데 B가 A-1이니까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지만 B가 A-1이니까 이게 A 플러스 3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즉 A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나와요. 그죠? 그럼 이 관계식은 사실상 뭘 뜻하냐면 얘가 말하는 점 A, B라는 게 기울기가 1이고 y절편이 1인 직선 위의 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것도 이제 저렇게 나오면 잘 못 알아보는데 못 알아볼 일이 딱히 없어요. 여기라는 얘기잖아요. 여기 봐봐. 이게 y는 x-1이라고 써있으면 기울기가 1이고 y절편 마이너스 1이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b는 a-1 써있으면 이게 뭐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a고 여기가 p면 되잖아요. 뭔 상관이에요 이게.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해되죠? 그런데 이때 b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뭐예요 그러면? a축의 아래쪽이라는 얘기죠. a가 마이너스 1이라고 물어봤는데 a가 마이너스 1이면 여길 지날 거거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를 지날 거란 말이야. a는 마이너스 1보다 크대. 그러니까 이걸 다 만족하려면 실제로는 여기밖에 안 되는 거야. 이 선분 여기가 1입니다 지금. 이 선분 위에 모든 a, b가 얘가 말하는 a, b예요. 근데 얘가 물어보는 건 뭐예요? 원점에서 a, b까지의 거리의 제곱을 물어보는 거죠. 그럼 당연히 최소값은 이때가 최소값이겠죠. 이때 얼마야? 루트 2분의 1이죠. 그래서 최소값은 2분의 1입니다. 최대값은 이때가 최대값이겠죠. 이때 얼마예요? 5죠. 그래서 답은 2분의 11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변수가 두 개인데 부등식의 형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해 자체가 이렇게 영역의 형태로 표현된다 라는 거예요. 어떤 도형 위의 점이라든가 어떤 도형 둘레 및 내부의 점이라든가 이런 점들이 돼요. 그래서 이것도 간간히 나오니까 해석하실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자 다음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fx는 최고차의 계수가 1이고 f0은 마이너스 3인 다항함수다. 모든 양의 실수 x에 대하여 이런 형태의 문제가 올해 평가원 6모 고3에서 나왔고요. 이거 똑같은 문제 아닙니다. 다른 문제예요. 예. 그리고 그걸 조금 더 복잡하게 만들어서 9월에 또 나왔습니다. 제가 내일 이번 고3 거 공통 풀이만 제가 인쇄하고 드릴게요. 왜냐면 이번 중간에 연계해서 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미리 풀어보고 공통은 니들 풀 수 있지 않냐? 아니냐? 알았다. 아무튼 난 줄게. 난 알아서 줄 테니까 가지고 있다가 풀어보고 좀 보는 걸 추천해요. 왜냐하면 그 9월에도 얘랑 비슷한 문제가 있거든요. 얘보다 훨씬 어려워요. 얘는 쉬운 편이에요. 알겠죠? 자, fx가 여기와 여기 사이에 끼어 있다는 거잖아. 야, 이런 문제를 니네 본 적 있어? 언제 본 적 있는지 알아? 은성이 언제 본 적 있는지 알아? 고1 때 이쪽에 마이너스 x의 제곱 어쩌고저쩌고 2차함수 있고 여기 mx 더하기 n 있고 여기 x의 제곱 더하기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2차함수 있는데 이거 m 제곱 더하기 n 제곱 얼마냐? 이 문제 기억나는 사람? 안 나나? 제가 문제를 외우는 능력은 별로 없어가지고 근데 이제
이런 거 할 때 내가 무슨 얘기 했었냐면 얘가 위로 블록인 함수고 내 기억이 맞으면 하나는 대충씩 2분의 1이고 하나는 2분의 3이었던가 그래요. 예. 이렇게 놓여 있으면 직선이 미친듯이 이렇게 나오는데 답이 나오겠냐 이런 얘기 했었죠. 그래서 이 문제를 정상적으로 풀려면 이렇게 편별식 이렇게 편별식 하는 게 아니라 이 둘의 무엇을 보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위치관계. 뭘 보는 게 중요하다고? 위치관계요. 그러니까 그 논리와 동일한 연장선상에서 나는 이 둘의 위치관계를 보고 싶은 거예요. 보통 이제 쥐어짜서 답이 나오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위치관계를 보고 깨닫는 게 아니라 사실 연산을 하기 전부터 이 둘은 접할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든다고요. 접할 것 같다고. 그러니까 만약에 접할 것 같다는 의심을 전혀 못하면 니네가 뭘 해야 되냐면 같다고 놓고 인수분해를 막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같다고 놓고 인수분해를 해보면 얘가 실제로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는 0이 돼서 실제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게 확인이 되거든요. 근데 접할 것 같다고 의심을 했다고 쳐봐. 그러면 저 직선의 길이가 6이잖아. 그러면 저걸 미분해서 6 되려면 뭐 x 1이지. 혹시 1에서 접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할 만하죠. 근데 실제로 1 넣어보면 1,0이고 저기도 1,0이죠. 그럼 1,0에 접할 것 같은데 라고 얘가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생각을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으면 1,0인가? 이렇게 시작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1,0인가? 이렇게 시작할 수 있으면 3차 함수는 지금 이렇게 간다는 얘기잖아요. 얘가 마이너스 2고 그리고 직선은 이렇게 간다는 말이죠. 그죠? 네. 여기가 마이너스 6이고요. 여기가 지금 접하고 1,0인 상태. 이렇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가운데 끼어있는 이 fx는 어떻게 갈 수밖에 없냐면 일단 여기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알려줬네요. 마3에서 시작한다고 여기에서. 뭔 말인지 알겠죠? 마3에서 시작을 해도 얘는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 거잖아. 생각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예. 이렇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세 개가 동시에 접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해하겠어요? 예. 자, 이걸 만족하는 애는 일단은 다항함수라고 나와 있지만 직선은 절대 안 됩니다. 직선 당연히 안 되겠지. 그러면 가능한 건 2차하고 3차예요. 4차부터는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4차는 양의 무한대 영역에서 얘가 얘를 따라잡을 거라서 결국 이 부등식이 깨져요. 양의 무한대 영역으로 가면 4차 함수가 더 빠르게 발산할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실제로 해볼 만한 건 2차하고 3차밖에 없는데 2차를 하면 바보라고 내가 항상 얘기하지. 2차, 3차 둘 다 가능하면 문제 내는 놈이 3차로 문제를 만들겠냐 2차로 만들겠냐. 당연히 3차로 만들죠. 해보시면 오류가 발생해요. 저 상수항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냥 3차 먼저 하고 답 나오면 끝이야. 알았어? 3차일 것 같잖아. 자, 그럼 3차면 F0은 마3이고 F1은 0이고 F'1은 6입니다. 자, 이건 0이고 이건 1이고 이것도 1이죠. 그러니까 fx는 이렇게 쓰는 게 제 생각에는 좋아 보입니다. 괜찮습니까? 예. 그러면 f0은 마1 더하기 a 더하기 마이너스 6인가? 이게 마3이어야 되니까 a가 4라는 사실을 알죠? 너가 4구나. 그래서 F3은 8 더하기 16 더하기 12 해서 36이다. 답 나왔으니까 된 거죠. 됐습니까? 이 참수는 안 된다는 거 알겠죠? 왜냐면 최고차의 계수가 이미 특정돼 있잖아요. 이 참수가 가능할 리가 없어요. 조건이 추가로 3개나 더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참수는 미정계 3개밖에 없으니까 이 참수 어차피 안 됩니다. 계산해보나 마나요. 넘어가도록 하고요. 4차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 항상 지난 점, 이것도 간간히 나오니까
야, 이 항상 지난 점이라는 표현에 물음표가 생기잖아. 얘기한 적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문제? 얘기한 적 없나? 야, 항상 지난 점이라는 표현을 보면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이 함수는 확정되지 않는군. 야, 함수가 확정되면 항상 지난 점이 몇 개야? 무수히 많지 뭘 몇 개야? 4차 함수 그리면 점 몇 개 있냐 이 위에. 무수히 많잖아. 무수히 많다가 답일 리가 없잖아.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항상 지난 점 묻는다는 건 이 4차 함수는 미정계수 하나를 남기고 결정이 될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럼 그 미정계수에 따라서 이 4차 함수의 모양이 계속 바뀔 거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4차 함수가 항상 지난 점이 있을 것이다. 그 점을 찾아라. 그러면 이 식은 그 미정계수에 대한 항등식의 관점을 푸는 거예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애당초에 불충분 조건이 있을 것이다 라고 시작을 하는 거야. 자, 4차 함수 확정하려면 4, 3, 2, 1, 0 총 5개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하나, F2는 2, 2개, F'2는 0, 3개, F'0은 0, 4개. 오, 진짜 딱 한 개 모자라네. 내가 생각한 대로군. 이렇게 보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항상 지난 점이라는 표현을 보고 함수가 확정되지 않는군. 이렇게 생각하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나머지 하나가 뭐지? 이러고 있으면 이제 답이 없다. 이런 얘기고요. 2, 0 위하고 똑같이 하겠습니다. 그럼 fx를 x-2의 4제곱 더하기 a x-2의 세제곱 더하기 b x-2의 제곱 더하기 2 이렇게 쓸 수 있죠. 왜냐하면 2를 넣으면 2가 돼야 되고 미분에서 2를 넣으면 잠깐만 y는 2 이렇게 쓸 수 있죠. x-2가 필요 없는 거잖아요. f'2가 0이니까 지금 1창이 없는 거는 f'2가 0이기 때문에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원래 이제 c 곱하기 x-2 더하기 2 해야 되는데 c가 0 된다고 내 말은. 자, 그럼 f'0을 써야 되니까 f'x를 구합니다. 4x-2의 세제곱 더하기 3a x-2의 제곱 더하기 2b x-2가 되죠. f'0을 구해보면 마이너스 32 더하기 12a 마이너스 4b는 0이 돼서 b가 3a 마이너스 8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뭐가 들어온다는 얘기야? 3a 마이너스 8이 들어온다는 얘기지? 근데 우리는 어차피 어떻게 문제를 풀기로 했냐면 a에 관한 항등의 관점에서 풀기로 했어. 그러니까 그냥 a로 묶어요. 그러면 x-2의 세제곱하고 3x-2의 제곱 더하기 x-2의 4제곱하고 마이너스 8x-2의 제곱 더하기 2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a랑 상관이 없어야 되니까 여기가 0되는 a를 찾으면 되는데 x-2의 제곱이고 x 플러스 1이죠. 이거 0되게 하는 건 x가 2일 때 y도 2네요. 그리고 x가 마이너스 1일 때 y는 얼마냐 이거 y가 11이야? 맞죠? 예. 그래서 y좌표 합은 2 더하기 11이어서 13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괜찮나 친구들? 예. 그래서 요거 간간히 나옵니다. 간간히 나와요. 항상 지나는 점 이런 표현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함수가 확정되지 않는구나. 미정계수는 하나 남겠지. 항등의 관점에서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이해하겠니? 넘어가겠다. 그리고 보면 알겠지만 이런 식으로 다항함수를 정리하는 게 되게 좋아요. 배워서 써보시면 되게 좋은데 아무도 따라하지 않습니다. 왜 안 따라할까? 계산량이 훨씬 적어요. 이게 써보시면 알아요. 네. 존나 편하거든요. 연립방정식을 거의 안 풀어도 돼요. 이거 모든 다항식을 항상 뭐 x의 4제곱 더하기 니네가 이거를 x의 4제곱 더하기 ax의 세제곱 더하기 bx의 제곱 더하기 뭐 cx 더하기 d 이렇게 썼다고 생각해봐. 물론 이제 f'0은 0이니까 하나 정도는 삭제됐겠지만 그럼 어쨌거나 연립방식 풀어야 되거든. 그게 더 힘들어. 설마 맞아 안 맞아? 맞지?
그리고 이거 내가 뭐 자체 개발한 것도 아니야. 야, 니네 이걸 이미 다 배우잖아. 근데 고1 수학에서 연속 조립제 배우죠. 기억도 안 나냐? 아니 멀쩡하게 x에 대해 정리된 방식을 갑자기 x-2에 거듭적으로 정리한 다음에 개수의 합 다 더하면 얼마냐 물어보잖아. 아니면 각각의 개수가 얼마냐 물어보잖아. 그 왜 물어보는 거야? 니네 항상 다항 함수를 x에 대해 정리할 필요 없다. 이렇게 해도 돼. 저렇게 해도 돼. 이런 얘기예요. 그러라고 가르치는 건데 실제로 그렇게 사용하는 사람 많이 없습니다. 자, 7번 보고요. 실수 t에 대하여 두 함수의 그래프가 만나는 점의 개수를 ht라고 하자. 함수 ht가 t는 알파에서 불연속이 되는 알파가 두 개다. 만나는 점의 개수요. 이건 이제 그래프 추측하는 건데 어차피 얘는 기울기가 2인 직선을 질질 끌고 다니면 되는 거니까 별 문제가 안 되잖아요. 별 문제가 안 되니까 놔두고, 아니 K를 모르는데 fx 어떻게 그리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Y축을 먼저 그려봐요. 그냥 자 Y축을 그려보면 왼쪽에는 위로 볼록인 포물선이 있잖아요. 그죠? 예. 뭐 그냥 이렇게 있다고 해봐. 그냥 아무렇게나 그려. 안 중요해. 이런 거 안 중요해. 하나도 안 중요하다. 알았지? 그 다음에 얘는 여기가 2고 얘는 마이너스니까 뭐 이런 걸 그렸다고 쳐봐. 좀 그림 존나 성의 없잖아요. 무슨 말이야. 이거 아니란 얘기 알겠지? 그냥 해보는 거야. 항상 문제를 풀 때 뭐냐면 아닐 것 같아서 안 하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아니 그걸 해봐. 그걸 해보면 뭐가 문제인지를 알 수가 있어.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얘가 이렇게 쭉 위로 올라갈 거니까 처음에 이런 식으로 2x 플러스 t가 지나간다면 이거 연장과 이거 연장에서 만나는 뭐 교점 하나가 이렇게 있겠지. 그렇게 오다가 쭉쭉쭉쭉 내려오면 이렇게 접하는 순간이 있잖아. 맞아 안 맞아? 하나에다 두 개로 바뀌었잖아. 그럼 얘가 이미 불연속점이지. 근데 여기를 통과해도 또 개수가 바뀌면서 또 불연속이 뜨잖아. 근데 얘 불연속인 거 두 개밖에 없다며. 너무 많아. 지금 이제 여기 빠져나갈, 여기일 때 또 걸고 여기 접하면서 빠져나갈 때 걸고 존나 많은데? 이걸 깨닫잖아 지금. 그럼 이걸 확 줄여야 돼. 이걸 확 줄이려면 양쪽 다 꼭지점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죠? 개수가 많아도 너무 많잖아. 투머치하다고 지금. 그러면 양쪽 다 꼭지점 없다고 해보면 얘가 이렇게 들어가고 얘가 이렇게 나오면 문제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이것도 기울기 2인 게 이렇게 접할 때랑 여기일 때랑 또 있고 여기 지날 때랑 여기일 때랑 또 있기 때문에 여전히 많다. 그러니까 우리의 두 번째 생각은 뭐냐면 좌우 미분계수 2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죠. 맞아요 맞아요. 그쵸? 예. 좌우 미분계수가 2라면 이 모든 문제가 다 한 번에 해결되거든요.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다고 하면 얘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얘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접점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문제의 조건을 다 만족하게 됩니다. 맞잖아. 딱 두 개니까. 그죠? 예. 여기 2고 여기 마이너스 2고. 그러니까 잘못된 그래프를 그려봐도 사실 뭔가 얻을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추천드리는 건 뭐냐면 이게 뭘까 이거 뭘까 하지 말고 뭐라도 하나 그려봐. 그래서 뭐가 문제인지를 봐.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래프를 어떻게 수정해야 되지를 생각하는 거 원래 그런 거예요. 알겠죠? 네. 그래서 f'x는 위쪽은 마이너스 2x 더하기 3k이고 아래쪽은 2x 더하기 3k분의 4죠. 좌우 미분계수가 2여야 되니까 3분의 2면 되죠. K가. 그죠? 네. 어차피 0의 좌우 접근이니까요. 네. K가 3분의 2면 만족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왜냐면 둘 다 접해야 한다니까. 여기서 접하고 여기서 접하고. 아시겠죠? 네.
이해되겠지? 넘어간다. 어쩌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자꾸 이렇게 하게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x에 대해 정리하지 않고 있잖아요. 이 8번을 그래프로 푸는 풀이가 진짜 아마 대부분의 문제집의 정답에서는 다 그래프로 풀고 있을 텐데 제가 이거 그래프로 안 풀거든요. 그래프로 풀어야 될 까닭이 없어. 까닭이. 자 봐봐. 내가 봤을 때 정말 나처럼 풀으라고 냈던가 아니면 나처럼 풀 줄 몰랐던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프를 이용하는 게 출제 의도라면. 왜냐면 저처럼 푸는 게 너무 쉬워서 그래프를 딱히 생각하고 싶지가 않거든요. 봐봐요. 제가 항상 이 다수의견을 존중한다고 하죠. 알파 존나 많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fx를 x-알파의 세제곱 더하기 a x-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16 x-알파 더하기 b라고 써볼게요. 그 다음에 gx는 최고차항계수 2라고 했으니까 2 x-알파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죠. 16 마이너스 x-알파 더하기 b라고 써볼게요. 그럼 가조건 삭제됐습니다. 다 만족하죠? 다 만족합니다. 그죠? 자 이제 f'x를 써볼게요. 3x-알파의 제곱 더하기 2a x-알파 마이너스 16이고요. g'x는 4x-알파 마이너스 16이죠. 자 이제 나조건 사용할 건데 이거를 먼저 사용하는 게 더 좋아 보이죠? 이거는 16이다 라고 해보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얼마가 나오냐면 8이 나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 베타를 집어넣으면 저게 16 된다고 했으니까 그럼 여기도 16이다 베타를 집어넣어서 16이다 해보면 A가 나와버리죠. A는 마이너스 10이 나와요. 자 봐봐.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냐면 G 베타 더하기 1 마이너스 F 베타 더하기 1이거든.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식을 뺄 거란 말이지. 근데 어차피 여기 이 부분은 일치하잖아. 그러니까 딱히 뺄 필요가 없어요. 그럼 뭐만 하면 되냐면 여기에다 베타를 집어넣은 2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아니다. 베타 더하기 1이냐? 베타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1의 제곱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1의 세제곱 플러스 10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1의 제곱이거든? 근데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8이니까 베타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는 9야. 그러니까 2 곱하기 81 마이너스 9 곱하기 81 플러스 10 곱하기 81이잖아. 그러니까 3 곱하기 81이야. 그래서 243이죠. 그러니까 다항식을 이렇게 정리해버리시면 너무 쉬워요. 너무 쉽죠? 격하기 쉽잖아요? 그래서 다항식을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훈련을 좀 해보면 전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되게 편하거든요. 내신 시험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아마 이렇게 복잡하게 뭔가 풀면 제가 해설지를 주면 다항식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제가 막 꿀을 빨고 있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좀 배워 써보세요. 되게 편리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잠깐 쉬었다 할게요.